자, 장 초반에 이제 지수의 그런 단기 고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죠.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의 성공하고 그 위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로 또 개선이 되고 있는 국내 증시. 자, 여기에서 프로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프로의 시선은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프로의 시선 주제 공개해 주시죠. 제약바이오 업계 중요 키워드 당뇨 비만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GLP-1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대단한 이 응용력 이런 것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런 당뇨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최근 일주일 정도의 흐름은 살짝 좀 눌림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항암제 시장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은 면역 항암제의 어떤 전성 시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당뇨병이나 이제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병이라 그러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면역 항암제, 특히 암과는 조금 다른 어떤 결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이 면역 항암제 쪽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키트루다라는 이제 약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SC 만들었죠. 네, 이 회사의 어떤, 그러니까 키트루다라는 어떤 제품 자체가 거의 매출이 1위를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왔던 이런 당뇨병이던 비만 치료제의 어떤 약들이 상당히 매출을 급속도로 올리면서 그 시장, 어떤 항암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뺏어온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서 그냥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제 숫자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GLP-1 계열 치료제 매출이 지난해부터 좀 드라마티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구강 체형, 병용 체형, 장기 체형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군이 조금씩은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장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일라이릴리와 지금 노보노디스크에서 지금 이제 치료제가 한 4종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위고비, 오젬픽, 젬바운드, 마운자로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회사, 이 제품이 1분기 기준으로 합산 매출이 131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조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이 기간 지금 머크사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가 72억,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이 부분을 좀 물론 다 합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비만과 당뇨 치료제 어떤 제품들이 1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GLP-1 계열 치료제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이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젬픽이 지난 1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4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키트루다가 이제 9조 정도 되는 거니까 한 3분의 2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라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5조 2천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1부터 10위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4개의 어떤 지금 이 상품 자체가 뭐 2위, 3위, 9위, 뭐 10위 이럴 정도로 블록버스터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항암제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부분이 좀 상당히 리스트에 좀 많았다고 한다면, 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생활 습관, 뭐 만성 질환 치료제가 하나의 축으로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약간의 좀 지형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와 관련된 어떤 약들의 매출이 좀 많이 나온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하나의 좀 축으로서 새로운 키워드로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항암, 자가면역 질환과 함께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도 확실히 빅파마들 같은 경우가 좀 드라이브를 하는 좀 그런 하나의 좀 분야로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으니까 너무 넓히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 비만 치료제도 워낙에 여러 회사들이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딴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리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해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형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주사를 맞는 그쵸. 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이 주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전 흔히 말해서 무섭거든요. 무섭거나 또 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형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중 하나가 또 경구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다양함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시장을 좀 키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대부분 다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빅파머들이 다 지금 이런 당뇨 비만 치료제에 도전을 하고 있고 또 고배를 마신 회사도 있는 반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상당히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형 변화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거부감 없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나라도 이런 어떤 체형에 대한 어떤 좀 효과를 입증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좀 블록버스터로서 지금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는 좀 그런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라일리든지 로보노디스크가 좀 그런 측을 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 시장이 커지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커지고 있는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관련된 비만을 좀 없애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비만 치료와 감소법이라는 그런 것들이 좀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시장의 이러한 부분들은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런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디케어 쪽,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면 메디케어 파트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 보장을 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만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다 본인 돈으로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비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값을 전부 부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이 좀 발의가 됐습니다. 의회에 네, 좀 네. 발의가 됐고 이 부분이 이제 집중 행동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뭐 영양사 등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가 좀 많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 목적의 약물을 지금 메디케어 파트 D에 지금 포함하지 않은 내용이 골자인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연방 쪽에서 좀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고 또 미국 연방 공공보험공단에서까지 처방약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프로그램으로서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비만 시장에 제가 볼 때는 처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처방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약값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처방이 많아졌을 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환자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모든 약값을 부담하는 것에서 좀 그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의회를 통해서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을 발의한 데에는 확실하게 이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시선이 바뀐 네.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만에 따라서 의료비 자체가 증가를 하는 거죠. 비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만을 통해서 여러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비만을 잡는 것만으로도 그 이후에 생기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의료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네. 건보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의 탑 티어들보다는 자체적인 개발은 안 되고 있지만 그렇죠.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거기서 또 의료보험 적용이 좀 적극적으로 된다고 하면 오히려 또 우리나라도 비만 시장이 좀 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의회의 어떤 지금 입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의 어떤 커감도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험이 적용되고 그리고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도 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의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있어요. 오늘 갖고 와주신 기업들은 이제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이 되겠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임상들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 단계죠. 아직까지는 뭐 제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은 좀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임상의 결과를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차세대 비만 치료 신약으로서 개발 중인 GLP-1 그 3중 작용제와 관련된 지금 임상이 지금 1상은 잘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임상 2상에 대한 어떤 진입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체중 감소 효과도 확보했고 양호성, 안전성 프로파일도 지금 확인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서 당뇨병 학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아마 이제 발표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리 좀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초록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좀 확실하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뭐 임상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의 임상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또 진행 사항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살이 빠지는데 근육도 같이 빠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울증만 약간 우울증이 좀 올 수 있다 이런 것만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만 빼는. 또 그게 그러니까 그런 빠집니까? 어떤 타겟으로서 한미약품이 지금 후보물질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비만 대사 수준의 수술 수준의 어떤 2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겟형으로 지방만 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미약품이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요 지금 임상 1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HM15275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이 있는데, 요거 말고도 예. 지금 한 5개 정도의 초록을 지금 연달아서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네, 건가요?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뭐 이 회사가 전사적으로 지금 비만 당뇨 쪽에 상당히 좀 올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미약품에 대한 어떤 그런 제가 볼 때 임상의 결과를 좀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저는 뭐 D&D 파마텍이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월요일부터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을 알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 DDO1과 관련해서 1차 평가 지표 통계학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의 뭐 상한가 급등, 뭐 52주 신고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GLP-1 계열 신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걸 보게 되면 지방 간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비만과 좀 연관이 있나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과체중 비만을 동반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과 관련돼서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네, 좀 이렇게 좀 당뇨 비만하고도 좀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장 비만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부분도 네. 빼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죠? 이제 지방 간의 어떤 감소 효과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D&D 파마텍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임상에 대한 부분 1상 이상을 잘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에로라고 하는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마일스톤을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든지, 여기에 또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같은 다양한 지금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D&D 파마텍도 지방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좀 이 회사의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를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탑티어 대비 한미약품은 이제 근손실, 그리고 D&D 파마텍은 지방간 이런 줄여주는 이런 내용들의 특징들을 또 갖고 있으면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한미약품이 사실 좀 대장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하나 고르신다면 어떻게 좀 더 매력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바이도 그렇고 좀 키워드별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품 같은 전형적인 바이오보다는 바이오텍 종목들이 조금 더 주가적으로는 움직임이 조금 이제 좀 조금 구분해 주세요. 바이오하고 바이오텍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한미약품, 그다음에 이제 약품 들어가는 현대약품 이런 네네. 거는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뭐 바이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제가 볼 때 좀 이 친숙하게 와닿는 게 뭐 바카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걸 팔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매출을 내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은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든다고 하면 오히려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매출보다는 에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성장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보면 바이오텍이 좀 더 이게 주가상으로 좀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가치주와 성장주 느낌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좀 더 주가적인 탄력적이 좋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신규로 매매하기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안주로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는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볼 때 하나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D&D 파마텍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앞에서 지금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당뇨병 학회에 지금 참여를 한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점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먹는 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작년 9월에 지금 이제 글로벌 제약사죠. 베링거 인걸 하이엠과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공동 개발하는 협력까지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D&D 파마텍을 따라갈 수 있는 바이오텍 종목 중 하나가 좀 인벤티지 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오르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고 오르면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고 좀 그러한 어떤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지금 눌렸을 때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절대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지금처럼 눌린 목에서의 매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바이오와 바이오테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성장주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인벤티지 랩에 되겠는데요. 최근에 한번 시세가 나왔죠. 한 6만 원 넘긴 이후에 이제 약간 충분히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좀 크게 좀 밀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가격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일단은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1차적으로 5만 5천 원, 요 매물대 상단을 좀 뚫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 5만 5천 원의 좀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야말로 비만 치료제의 국내외 모든 것을 한번 다뤄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